자, 우리가 통계를 하고 있거든.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거야. 자료를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확률 변수 x. 옛날에는 별량이라 그랬어. 별량이라 그랬어. 어떤 자료의 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별량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을 몸무게면 몸무게, 그 다음에 시력이면 시력, 어떤 점수면 점수, 키면 키와 같은 녀석들을 별량이라 그랬어. 그런데 그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오, 깜짝이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할 때 표를 만들었어.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하고 그 별량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 도수 분포표가 됐든 뭐가 됐든 표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 자료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도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근데 어떤 자료에 도수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도수가 많은 자료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자료를 정리를 할 때 각각의 자료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 개씩 있느냐 혹은 몇 명씩 있느냐라고 하는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표를 정리를 하고 자료를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도수라고 하는 부분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꾸어 생각을 하자가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통계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지? 평균 만들었어.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그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혹은 평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집단의 자료의 질 혹은 상태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할 수가 있었어. 근데 문제가 있지. 저기 뭐지? 대학교 때 막 미팅을 나갈 때, 야, 우리 팀 남자애들 평균 키가 180이야. 오, 씨. 4명 나가는데 남자애들 평균 키가 180이야. 여자애들 같은 경우, 오우씨, 남자애들 평균 키가 180이야? 괜찮은데? 하고서 나가봤더니, 누가 있어? 190을 바라보는 내가 있어. 그리고 내 친구 중에 하나가 2m가 살짝 안 되는 애가 있었어. 그리고 150대 2명이 나타났어. 평균은 180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평균이라고 하는 대표값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포도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고 그 산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편차였어. 결국은 통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료의 평균과 산포도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자료의 특징이라고 하는 녀석을 파악하자는 거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야 이번 수학 평균이 70 몇 점이래. 그래? 하고서 들어가 봤더니 반은 100점대고 반은 뭐 30점대고 편차가 크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결국은 하는 건 똑같아. 단 기존의 통계라고 하는 녀석은 도수를 기준으로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통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별량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었던 녀석들을 확률 변수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이 확률 변수 중에 2가지 종류로 구분을 지었는데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2가지로 나누어 보자 이거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셀 수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실수와 어떤 실수 사이에 무언가 또 다른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마치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같이 첫 번째 자료값과 두 번째 자료값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할 수 없는 형태를 이산, 셀 수 있다.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값과 어떤 값 자체에 무언가 또 다른 값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 몸무게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값으로 잘라서 이야기는 하지만 내 키가 189인 거하고 다 옆에 있는 친구가 190인 거하고 그 사이에 키라고 하는 녀석은 존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이산확률 변수는 정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연속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라고 하는 녀석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관계라고 봐줄 거야. 니들이 배운 단원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산확률 변수는 수열의 항을 나타내듯이 연속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적인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듯이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 항은 2를 집어넣을 거야.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에서는 1과 2 사이에 무언가 새로운 실수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시작할 때 별량이라고 얘기를 했던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첫 번째 셀 수 있는 변수와 두 번째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 두 가지로 나타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확률값을 x일 때의 확률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함수로 표현해서 그래프로만 등장시킬 수 있는 녀석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게. 오케이? 잠시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 이산확률 변수로 나타나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보기로 했었어. 그래서 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105번 나오는 건 아닌 거잖아. 그치? 그와 같이 변수가 딱딱딱 디지털 시계와 같이 나타나는 형태를 이산확률 변수. 그 다음 아날로그 시계와 같이 모든 실수를 하나씩 다 지나가면서 그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게. 그렇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의 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84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가 주어지느냐?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확률값을 나타내기 위한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내가 x에서의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서는 x축 위에 있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서부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 사이에 확률 값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낼 거고, 이때 이 함수를 연속 확률 변수의 p x 이꼴 x라고 합시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때 알파에서의 함수 값이 x가 알파일 때의 확률값, 베타일 때의 함수 값이 x가 베타일 때의 확률값, 내가 알파와 베타의 중점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함수값을 구했을 때 이때의 함수값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일 때의 확률값, 함수값을 확률값으로 바꾸어 표현한다가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말이야, 우리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라는 값부터 베타라는 값까지 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인정?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확률값이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값 fx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x1일 때의 확률값 x2, x2에서의 확률값 n에서의 확률값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별량, 그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할게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값들, 요 녀석의 값들의 합이 얼마다? 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알파에서의 확률값, 알파보다 조금 왼쪽에서의 확률값들을 차곡차곡 베타가 있는 녀석까지 열심히 더했어. 그때 그 값의 합은 얼마여야 돼? 똑같이 1이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이 확률값들,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부터 시작해서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까지 우리가 이 길이의 정보를 하나씩 쌓아서 만든다. 선이 모이면 뭐가 되죠? 면이 되죠. 그렇죠? 면이 모이면 뭐가 되지? 입체가 되지. 그래서 이때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의 정적분의 값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정의되어 있는 x의 값에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 확률 값들의 총합이 1이 되는 걸 우리는 정적분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때 이 넓이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에서 주어진 모든 사건의 확률의 합이 1이 된다와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85쪽에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예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3시와 3시 15분 사이의 임의의 시각에 도착하는 버스를 3시부터 기다릴 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자. 나는 3시에서부터 3시 15분 사이에 도착을 3시에서부터 3시 15분 사이에 도착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3시에 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버스를 탈 때까지 기다린 시간 X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 바로 탑승할 수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 15분 동안을 기다렸더니 버스가 도착해서 버스에 탈 수도 있어. 그럼 이때 내가 0분에서부터 15분까지 기다리는 녀석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표를 쓸 수는 없어. 왜? 0 다음에 어떤 시간인데? 0.1분? 0.01분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이 실수의 범위로 그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다음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녀석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A분 이상 B분 이하일 확률, 그 다음에 주어진 녀석에서 확률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X라고 하는 녀석과 Y라고 하는 녀석에서 0부터 15라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럼 이때 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에서 0에서부터 15까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 의해 만들어지는 넓이의 합은 1이다.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이 3시에서부터 3시 15분 사이에 임의로 도착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 임의로 도착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3시부터 3시 15분 어느 순간에 버스가 도착할지 그 확률은 다 똑같다는 상황으로 봐줄 거야. 그래서 이때 0에서부터 15까지 만들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y=k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로 주어진 녀석이 주어질 거고 우리는 이때 0에서부터 15까지 주어진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k의 값은 15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주어진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15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로 나타나는 형태가 연속 확률 변수다.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따질 거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거다. 그것만 구분 지어줄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이산확률 변수도 그래프를 만들 수 있기는 해. 근데 문제는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보시게 되면 뭐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그럼 그때 x가 0, 1, 2로 나타나고 1일 때 4분의 3, 0일 때 4분의 1, 4분의 2였나? 뭐 이런 식으로. 불연속인 함수의 그래프, 점으로만 나타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 지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0, 1, 2라고 하는 녀석이 딱딱 끊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p, x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p, x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달라. 이때는 1일 때의 확률하고 2일 때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포함되는 거고, 이때는 2일 때의 확률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연속에서는 p, x라고 하는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나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나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을 구할 때 크게 영향 안 받을 거야.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85쪽 가운데 보시게 되면 참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A, B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B가 등호가 빠지거나 A가 등호가 빠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그쵸? 그 녀석 하나 별표 쳐주시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가 특정한 범위의 확률 값을 구할 때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나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나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빠지는 거하고 등호가 들어가는 거하고 구분해서 해야 된다. 알았지? 좋아요, 건우야. 28일 날 빠지는 거 3월 2일 날 4시에 보충하려고 하는데, 월요일 빨간 날 3월 2일 스케줄 한번 봐볼래? 괜찮니? 응. 자, 그래서 확인 문제 4번으로 갑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횟수에다 동그라미, 얘네는 이산이야. 이산이 정조에. 자, 우리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음악 감상 시간은 연속이야. 어느 학교 농구 선수들의 키 연속이야. 몸무게 연속이야. 점수는 이산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다음,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진 횟수 이산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지고 쫙 분포를 만들죠. 그쵸? 분포를 만듭니다. 근데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 분포들이 이산확률 0점부터 시작해가지고선 100점까지 다 나타나겠죠. 그쵸? 99점, 98점, 97점. 그걸 가지고 분포를 쫙 만들어요. 자료의 정리.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확인 문제 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5분의 1이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XY 좌표 평면에다가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나는 주어진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내 눈에 보기 편하게 좌표 평면 위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확률 분포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0에서부터 5까지래. 그리고 주어진 확률 값은 5분의 1이래. 그럼 0에서부터 5까지 5분의 1로 만들어지는 녀석의 넓이는 1이 돼버리니까 주어진 함수는 주어진 정의역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찾으래. P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주어진 녀석을 정적분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1부터 3까지. 이때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이 5분의 1이에요. 확률이에요, 이젠. fx라고 하는 녀석은 x에서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x라고 하는 녀석을 1에서부터 3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그때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차곡차곡 더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만들어지는 주어진 도형의 넓이. 그래서 우리는 5분의 2라고 찾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값을 구할 때 등호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확률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하고는 다르게 작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줄 거야. 오케이? 자, 쭉 넘어갔어. 88번으로 갑시다. 88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우리 P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 값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해서 구할 거예요. 정적분하라 그래서 진짜 정적분하시면 안 돼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2차 이상의 다항 함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직선, 1차 함수와 같은 녀석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개념은 정적분을 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적분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항상 삼각형, 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단,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타나면 어쩔 수 없겠지. 그치? 그 경우에는 우리가 정적분이 필요할 수 있지. 맞아? 자, 그러면 대표형 3번에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의 x로 주어져 있는데요. 3번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x분의 k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다음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x분의 k 맞나? 아이씨. 미적분 범위로 넘어갈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k분의 x.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주어진 녀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야? 0에서부터 2까지만 볼 거야.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0에서부터 2까지, 나머지는 관심 없는 부분. x는 확률 변수, y는 함수값은 x에서의 확률값. x의 값이 0에서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1이어야 해. 그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이 1이어야 돼. 우리 0에서부터 2까지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k분의 1 x dx라고 하는 녀석이 1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넓이 관계 이용해서 k라고 하는 녀석이 2가 된다라는 거 찾아주실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뭘 찾으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확률 뭐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오라차차.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k가 2였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1이죠. 그럼 이 녀석의 높이는 2분의 1.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4분의 3. 오케이? 자, 근데 전체 넓이는 1이야. 그런데 지금 x라는 녀석의 위치는 0과 2 사이의 중점에 해당하는 1이라는 점으로 나타났어. 그럼 나는 주어진 그림에서 얘를 평행하게 넓이가 똑같은 4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나누면 1보다 클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4개가 똑같은 것 중에서 3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4분의 3. 이해돼? 자,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자, p x라고 하는 녀석이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잡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도 돼. 그런데 3분의 2라고 하는 값은 요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3등분하는 녀석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냥 넓이 구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관계로 볼게. 쫙 쪼개버리게 되면 결국은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9개 중에 하나? 아, 그럼 그 확률은 9분의 1이구나 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어내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우리가 굳이 정적분 생각할 필요 없이 주어진 확률 값들을 기본적인 도형의 넓이 혹은
넓이가 똑같은 도형으로 잘라놓은 후 전체 개수 중에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의 개수 찾는 부분의 문제로 끌고 들어갈 수 있게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P, X가 3분의 2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을 확률. 그럼 전체 9개 중에 3개니까 주어진 녀석 3분의 1과 같이 구하셔도 괜찮다는 거야. 오케이? 기하학적인 확률처럼 생각하자. 그리고 너네들이 이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교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1차 함수로 줄 거예요. 가끔 2차 함수, 3차 함수로 확률 밀도 함수를 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건 정적분 계산하면서 문제 풀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이 넓이 구하는 과정 중에서 등호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상관없다 정도만 조금 잡아주시면 돼. 연속 확률 변수에서. 오케이? 그리고 절대 웬만하면 정적분 안 한다. 직선으로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다 기본적인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서 기하학적인 확률처럼 보자. 기하학적인 확률처럼 보는데 그 넓이가 1인 도형 안에서 몇 분의 몇이냐. 그거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자. 알았지? 통계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료를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자료를 정리하는 연습을 시켜. 줄기 그래프, 뭐 막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상대 도수 그래프 등등으로 자료를 정리를 시켜.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느냐? 평균, 표준 편차.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 사는 게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에서 벗어나는 게 많지는 않아. 대부분 다 많은 확률의 사람들이, 많은 도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균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해. 평균에서 멀지 않은 거리 상황에서. 솔직히 너네들 1등급 4% 통계적으로 보면 또라이야. 엄청난 또라이야. 그 반대쪽에서도 또라이가 있죠. 9등급. 통계적인 입장에서는 1등급 4%하고 9등급 4%하고 똑같이 또라이야. 그치? 5등급에서 약 모든 자료들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70%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 평균 근처에 70%. 그리고 평균 근처에서 조금 멀어지는 게 10%, 20%. 그리고 양쪽 끝에 1등급 또라이, 9등급 또라이, 4%.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통계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실질적으로 통계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평균 근처에 있는 70%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수학적 기술이 통계야. 저쪽에 있는 4%, 이쪽에 있는 4%.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인원수가 돼버려. 남자애들 요즘 평균 키가 군대 평균 키가 174인가? 그 정도 될걸? 그럼 190이 넘어가면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174가 내가 얼마 전에 평균으로 봤는데 190이 넘어가는 애들은 아마 전체 인원수 비율에서 몇 퍼센트 안 될 거야. 1등급보다도 더 작아. 그러면 174가 평균인 상태에서 190 정도면은 얼마큼 떨어진 거냐? 차이가 얼마지? 26cm? 그럼 174에서 26cm를 빼면 140 몇? 그럼 남자애들 키 가운데 140 몇 이하인 애들도 190 이상이 되는 인원수만큼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통계는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이 통계야. 그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했고 평균을 대표값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이 자료의 평균. 김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모의고사 점수의 평균. 김포 지역도 한강 신도시 근처와 구도심 그 다음 화성 쪽 평균. 같겠냐 다르겠냐? 달라? 자신의? 같아? 자신의? 자, 그럼 김포 지역 학생들의 수학 1등급, 수학 점수의 평균과 강남 지역 애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 모의고사. 같겠냐, 다르겠냐? 기분 나쁘지만 좀 다르겠지, 그치?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 그치? 오케이? 그런 부분들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각의 자료값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그룹을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을 만든다고. 그러다 가끔 튀는 애들이 있으니까 중앙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한 거지. 왜?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내기 힘든 자료값들도 존재하니까. 너네 전 세계에서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가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어느 학교였지? 모르겠다. 마이클 조던이 나온 학과가 평균 연봉이 제일 높아.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는 어디게? 서울대 사학과. 왜? 이재용이 거기 나왔거든. 이재용이 거기 나왔거든. 그걸 없애는 게 중앙값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걸 없애는 게 중앙값을 보는 거야. 평균으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튀는 자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 서울대 사학과. 서울대 사학과가 그렇게 평균 연봉이 높아? 봤더니 이재용이 나왔네? 오케이? 그거 없애고 생각하자. 미국에 있는 어떤 무슨 대학교인데 무슨 미학과였을 거야, 아마. 마이클 조던이라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전설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학과 연봉이 제일 높대. 왜? 마이클 조던이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마이클 조던은 뭐 한 나라의 GDP만큼을 벌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없애는 게 중앙값.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주어진 녀석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평균이 180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180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고 하는 산포도 표준 편차 이 녀석으로 자료가 대표하는 값이 믿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단했다는 거거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서 하는 통계도 똑같아. 단! 별량이라고 부른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부를 거고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대값이라고 부를 거야. 야,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사학과가 평균 연봉이 제일 높아요 라고 하면
그럼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싶으면 서울대 사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평균 연봉을 많이 받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김포 지역의 수능 점수의 모의고사의 평균하고 강남 지역의 수능 모의고사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했을 때 강남 지역이 높다라고 하면 강남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네. 맞아? 그럼 과고 영재고 애들의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 평균하고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의 수능 모의고사 평균을 비교하면 어디가 높겠니? 영재고. 대한민국 천재들 모여있는데. 걔네들 수능 수학 점수의 평균.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겠니?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높아. 영재고 애들은 수능을 보게 되면 3등급을 못 맞는 애들도 많아. 왜? 공부하는 방향이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수능을 준비를 아예 안 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어디 갈 데 있어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 등수 정해주고 그래 이 학교나 가라 하고서는 넣어줘. 영재고 갔다가 나 의대 갈래 하고서는 나오는 애들은 다시 수능 준비를 해. 그래서 생각만큼 영재고 애들이 수능 점수가 높지가 않아.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직접 저 평균, 그 다음 삼포도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근데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평균 점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는 그 집단이라고 하는 녀석의 가치라고 하는 녀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구했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는 별량을 이제는 그 값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확률.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expectation of x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 확률 변수 x로 만들어진 자료의 분포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거야. 그 다음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 뭘 구했어? 분산을 구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을 구했어. 그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였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의 빈산을 구할 거야. 분산 오브 x. 원래 variation of x. 오케이? 그리고 나서 주어진 녀석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 x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준 편차를 찾을 거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니네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의 평균을 구하고 그 자료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똑같이 진행할 거고 용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서 표현들이 어색한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해돼요? 설명한 내용 중에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잠깐 쉬었다 갑시다.